오른쪽에도 계시고 왼쪽에도 계시는데 지금 왼쪽 기자님 먼저 그리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기자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세계일보 이복진 기자인데요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노래 잘 들었는데요. 저는 감사합니다. 개인적으로 네. 레오 씨 음색이 너무 좋아서 사실 발라드가 더 저한테는 맞거든요. 네. 근데 이번에 노래가 좀 빠른 템포라서 퍼포먼스가 있는 타이틀이잖아요. 예. 그래서 혹시 터치 앤 스케치를 타이틀로 잡으신 이유가 있는지랑, 그리고 아까 네. 발라드 뭐 한 곡 더 담으시려고 했었다고 들었는데 왜 발라드를 더 밀지 않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. 우선 첫 번째로 터치 앤 스케치를 선택한 이유는요. 네. 우선 타이틀곡과 앨범 컨셉과 이런 장르를 선택하면서 제 앨범이지만 제가 더 잘하고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걸 저보다 이제 회사의 직원분들께서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,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장르이고 원했던 곡이 실리지 못했던 그 곡이긴 한데, 이제 나보다도 내 주변에서 나를 보는 눈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. 워낙에 뭐 발라드 곡도 잘하시지만 퍼포먼스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생각하시질 않았나 싶은데, 네, 그 발라드 앨범을 조만간 또 만들어 보시는 건 어때요? 레오 더 네. 발라드. 사실 발라드를 선호한다기보다도 제가 약간 감성이 조금 그쪽이 더 제가 조금은 맞는 좋아하는 거죠. 감성이고, 곡을 쓸 때도 거의 저는 슬픈 노래가 좀 많이 나오기는 해요. 그래서 그런 감성을 제가 좋아해서 더 발라드 쪽을 선택해서 한 곡을 더 넣고 싶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번 앨범에서는 다채로운 레오 씨를 보여주고 잠시 묻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, 네, 이번에 오른쪽으로 잠깐 갔다 다시 갈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 베프리포트 김주영 기자고요. 안녕하세요. 데뷔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. 그 8월 말에 단독 콘서트 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좀 네. 빅스와 빅스LR 콘서트와 어떻게 다르게 꾸며질지 뭐 개최 소감이랑 관전 포인트 말씀해 주시고요. 그리고 그 유튜브에서 꿈이랑 프리템포 미리 공개하셨는데 특별히 이 두 곡을 공개한 이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선은 8월 단독 콘서트를 제가 처음 하게 되어서 네. 사실 무대에서 콘서트, 빅스 콘서트 할 때는 혼자 솔로 무대 하는 정도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, 그런 콘서트를 내가 혼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걱정과 설렘이 사실 더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. 오신 분들에게는 빅스 콘서트에서 보지 못했던 무대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. 예를 들면 조금 뭐 스포 아닌 스포지만 해주세요. 네, 이런 뭐 뮤지컬의 무대가 조금 있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뭐 저의 어떤 다른 곡들이 또 들릴 수도 있고, 그렇죠. 아니면 뭐 Give Me Something 같은 이런 신나는 노래, 섹시한 무대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빅스와 또 함께 할 때 보여주지 못했던 네. 무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. 꿈이랑 프리템포 두 곡을 선공개한 이유도 물어보셨어요. 전 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7살 때부터 꿈꿔왔던 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솔로 가수라는 게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의미를 둬서 목소리도 들려드리고 그런 의미를 담고자 꿈을 먼저 선공개했고요. 프리템포 같은 경우는 꿈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색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그렇지만 두 곡 다 뭔가 댄스나 이런 곡보다는 제 목소리를 좀 더 담을 수 있는 곡을 선택하기 위해서 프리템포와 꼭 꿈을 선택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, 네, 이번에는 왼쪽으로 마이크를 전달하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조이뉴스 24 이미연 네, 기자입니다.
타이틀곡 터치 앤 스케치가 굉장히 좀 섹시한 노래고 또 레오 씨의 매력이 굉장히 좀 잘 묻어나는 것 같은데 레오 씨만이 가지고 있는 좀 섹시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빅스 멤버들 없이 혼자 여름 대전에 임하게 됐는데 사실 컴백 가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좀 성적에 대한 네. 부담감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저만의 섹시함은 다른 것들은 빅스 무대와 뮤지컬을 하면서 많은 색깔들이 생긴 것 같은데 사실 부모님이 잘 낳아주신 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, 해봅니다. 네. 아니 잘 낳아주시기도 하셨지만 또 본인이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지금 복싱을 한 6, 7년째 하고 있죠. 그렇긴 한데 요즘은 제가 조금 이제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고 시간이 네, 못 하고 있고 운동을 유산소 운동을 요즘을 많이 하면서 사실 저 말고도 다른 타 가수 모든 분들이 열심히는 다 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솔로 대전에 합류한 성적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 기대를 안 하면 거짓말이에요. 기대를 안 하면 거짓말인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팬분들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기대는 조금은 하고 있어요. 참 솔직하죠, 레오 씨.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했고 그 다음은 이제 맡겨지는 거죠, 그렇죠? 네. 네. 자 이제 오른쪽으로 또 아까 질문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엑스포츠 뉴스 전원 기자고요.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앨범에 레오 씨가 전반적으로 참여를 하셨잖아요. 그래서 네. 뭐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점, 집중한 점이 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안에서 레오가 생각하는 레오의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지도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 계속 강조하셨던 그 실지 못한 곡 직접 쓰셨던 곡 그게 뭔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 오늘 앨범에 실린 곡들보다 그 실리지 못한 곡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. 자. 일단 앨범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네. 점은 다채로운 음악들인 것 같아요. 빠른 노래도 사실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. 80년대 펑키한 음악과 아니면 조금 일렉트로닉 사운드의 그런 흥이 있는 음악, 뭐 피아노 기반과 이런 R&B 이런 느낌들을 사실은 더 담고 싶었는데 다 담지 못한 게 그 미공개 곡이고요. 되게 많은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걸 절제시켜 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곡은 미공개 곡은 나중에 추후에 꼭 발표하도록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. 보여줄 모습이 많습니다. 예. 그리고 제 장점은 제 자신에게 만족 못하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때도 있는데 본인은 힘드니까. 네, 그렇죠. 저를 계속 다그치고 노력하는 그런 열정이 수도 있고 그게 가끔은 독이 될 때도 있지만 좀 크게 봤을 땐 저한테는 가장 큰 강점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레오 씨입니다. 자,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, 예, 여기 쪽에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이즈 박혜아 기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일단 앨범 밤에 축하드리고요. 앞에 장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레오 씨가 가사를 쓸 때 약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.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슬픔, 이별에 관한 거랑 그리고 다른 한쪽은 좀 섹슈얼한 텐션이 살아있는 가사인 것 같은데 쓸 때 약간 그 두 개 라인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쓰려고 뭐 상상으로 쓰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 가사 쓸 때 어떤 노력하시는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네. 네. 네, 그리고 두 번째는 작곡도 어쨌든 꾸준히 해오셨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작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같은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. 네. 그 영감을 얻는 그런 뭐 본인만의 방법이라든지 가사 쓰실 때 어때요? 사실 첫 번째로는 우선 제가 쓸 때는 슬픈 노래만 나와요. 그러니까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할 때 피아노로 멜로디 라인과 이런 코드를 만들어 놓고 그에 따른 음악 소스들을 만드는데 이제 타이틀곡이나 Give Me Something 같은 경우를 작업할 때는 그 곡 분위기를 가장 먼저
듣고요. 그리고 그때마다 뭐 경험이 될 때도 있고 경험한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책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책에서 그런 느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남녀간의 그런 설렘, 그런 이별, 내가 했던 그런 설렘, 이별, 만남 뭐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읽어온 것과 살아온 것과 본 것들이 가장 큰 경험이 되어서 토대로 되는 것 같고요. 곡 작업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아무래도 악기 배열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멜로디 라인과 가사라고 생각을 해요. 사실 이번 제가 작업한 모든 곡들은 킥부터 시작해서 뭐 피아노, 신스 모든 악기들을 제가 다 같이 작업하면서 만들었던 곡인데 시콘서를 쓰는 그런 과정보다도 가사와 멜로디가 사실 들을 때는 가장 많이 들리는 그쵸. 것 같아서 그걸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. 어찌 보면 가장 기본에 충실한 레오 씨가 아닌가 싶어요. 가사와 멜로디. 네.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. 네. 여기 오른쪽 끝으로 가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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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중의 소리 이동현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세 가지인데요. 네. 하나는 아까 빅스 멤버들이 주로 다치지 말아라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다고 하는데 네. 뭐 들어보고 했던 평가나 혹은 뭐 다른 격려가 있었는지 좀 알고 싶고요. 네. 그다음에 엘리 씨를 컨택한 이유가 이제 잘 맞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지난 활동 곡과 관련이 있는 건지 그리고 뭐 엘리 씨가 참여하고 나서 함께한 소감이나 혹은 이제 해본 합이 어떤지 좀 궁금하고 네. 그다음에 마지막은 아까 나도 모르던 나의 장점 뭐 그런 거를 깨닫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 드신 걸로 김미 썸씽에서 뮤지컬 같은 뭐 저음 부분을 많이 강조한 게 내가 이번에 깨닫게 된 나의 장점이다라고 하셨잖아요. 다른 곡들은 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먼저 멤버들의 격려라든지 또 다른 반응. 멤버들의 격려는 우선 제가 몸이 되게 약해서 활동할 때 되게 막 맞아, 자주 지난번에 응급실도 가고 막 걱정 이래서 많이 했어요, 진짜. 네, 그래서 멤버들이 이젠 제가 아파도 저 형 또 아프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혼자 그땐 멤버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젠 그쵸. 없으니까 몸 잘 챙겨라. 뭐 또 무대 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힘들어 간다고 세게 주다 또 허리 다치지 말아라. 뭐 그런 것들 막 엘리베이터 탈 때 조심해라. 뭐 그런 것들 항상 탈 때 조심해라. 네, 그런 것들 얘기 많이 해주고 사실은 이제 멤버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해줬어요. 잘 할 거니까 그냥 재밌게 믿으니까. 놀다 와 이런 많이 믿음이나 격려를 많이 해줬고 엘리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친구의 래핑이나 이런 보이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장난으로 둘이 뭐 얘기하다가 나중에 오빠 꼭 피처링 해줘 이러면 그럼 너도 내 거 해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. 근데 곡을 썼을 때 제가 가이드를 듣고 이거는 이 친구의 랩이 들어가면 굉장히 유니크한 곡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. 너무 쉽게 너무 고맙게 생각도 안 하고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굉장히 또 좋은 곡이 나온 것 같고요. 나도 모르는 나의 장점은 감정을 표현하는 색깔의 꿈이나 뭐 그런 것 같아요. 모든 곡에 있어서 감정을 표현할 때 빅스로서 컨셉추얼한 모습들을 많이 했었고 또 사실 활동하면서 저도 저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도 했고 그리고 뮤지컬을 하면서 이런 감정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녹음할 때 눈을 감고 녹음하면은 약간 좀 그려지는 그런 것들이 뭐 쉽게 말하는 보컬에 필요한 밴딩이나 스킬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그려져서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저에게 강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맞아요. 정말 예전에는 대답을 다 단답형으로 하셨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. 지금은 이제 진행도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네, 너무 네, 말씀을. 예. 또 질문 혹시 있으시면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TV데일리 김한길 기자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17살 때부터 솔로 가수를 꿈꿨다고 그랬는데 네. 왜 시기적으로 이때가 좋겠다고 생각한 건지 그에 대해 좀 궁금합니다.
감사합니다. 네. 17살부터 솔로 가수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. 17 사실 축구 선수를 했었는데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맞아요.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. 또 어머니가 노래를 잘하셔서 노래 굉장히 좋아하면서 어느 날 휘성 선배님의 어떤 연말 무대를 보고 아 저런 무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17살 때였거든요. 그 후로 가수를 꿈꾸게 되어서 가수의 데뷔가 꿈이었고 언젠가 솔로로 무대를 해보는 것도 꿈이었고 또 누군가 저의 무대를 보고 가수의 꿈을 키우는 게 또 지금 다른 하나의 꿈입니다. 그 꿈을 차근차근 이뤄가고 있는 레오 씨의 모습이고 이제 드디어 솔로 미니 앨범 오늘 쇼케이스 함께하고 있는데요.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? 안 계시면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자 레오 씨 제가 보니까 레오 씨가 참 꿈이라는 단어를 오늘 얘기하면서 많이 나왔었는데 꿈이 이룰 때도 기쁘지만 가지고 있을 때 참 아름답잖아요. 소중하고 지금 꿈꾸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 후배들에게도 좋고. 사실 제가 어떤 한마디 할 입장은 아니고 저도 이뤄가는 중이지만 제가 느꼈던 거는 그거 같아요.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꿈을 이루지 못해도 그 꿈으로 인해서 제가 성장하는 모습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고 뭐 5년 후, 10년 후에 저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꼭 모든 분들이 꿈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꿈을 얘기하면서 눈이 참 반짝반짝 거리는 레오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. 이제 일어나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2018 레오 씨의 퍼스트 미니 앨범 캔버스 쇼케이스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. 마지막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. 이제 활동 시작인데 각오 한마디와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. 이번 활동 사실 오늘 MC 와주신 경림 누나도 그렇고 와주신 기자님들 덕분에 사실은 큰 힘을 너무 많이 받았고요. 걱정도 많이 됐는데 쇼케이스가 끝날 때쯤 되니까 정말 큰 힘이 되고 잘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고요. 이 활동 열심히 해서 좋은 무대 그리고 좋은 음악 많이 남길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늘 무더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. 네, 오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자 함께 해주신 레오 씨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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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늘 레오 씨의 첫 솔로 미니 앨범 쇼케이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.